今度生まれ変わったら 평화롭던 지구에 거대 로봇이 나타납니다. 로봇의 주인은 바로 비실이었습니다. 이슬이는 미크로스한테 관심을 보이는데 진구는 전혀 부럽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탈 수 있는 거대한 로봇을 만들 거라며 큰 소리를 칩니다. 진구는 바로 도라에몽한테 뛰어가 빌딩만한 로봇을 꺼내달라고 양심 없는 부탁을 합니다. 도라에몽은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을 뿐더러 큰 로봇을 둘 자리도 없다며 화를 내고 도망가 버리고 진구는 오늘도 도라에몽을 찾으며 영화는 시작됩니다. 진구는 못 참고 어디로든 문을 여는데요. 눈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북극이 있었습니다. 도라에몽인 줄 알고 만진 것은 도라에몽의 머리가 아닌 볼링공이었습니다. 그리고 볼링공을 만지자 소리가 나더니 하늘에서 정체 모를 부품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만화여도 영하 40도에서 버티는 건 무리였는지 일단 부품을 가지고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때 또 볼링공에서 소리가 나더니 부품이 마당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도라에몽의 선물이라고 생각한 친구는 부품이 로봇의 일부분이라고 확신하죠. 그러나 도라에몽은 북극에서 길을 잃었었고 로봇의 부품은 도라에몽의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또다시 부품이 마당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단 가벼워지는 장갑을 이용해 부품을 방에 옮겨 놓습니다. 진구는 북극에 떨어진 볼링공의 주인을 어떻게 찾냐며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도라에몽도 주인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부품을 보관하기로 하고 돗자리 낚시터를 이용해 로봇의 부품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볼링공은 밤이 될 때까지 계속 로봇의 부품을 떨어뜨렸고 아침이 되자 마당이 로봇의 부품으로 덮여버렸죠. 부품을 옮기고 있던 중 볼링공이 멋대로 돗자리 낚시터 안으로 들어가자 도라에몽은 볼링공을 다시 돗자리 낚시터 안으로 던집니다. 그러나 볼링공은 밖으로 튕겨져 나가버리죠. 그렇게 로봇은 점점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로봇을 움직이게 할 두뇌가 없었습니다. 결국 도라에몽은 미래에서 생각대로 움직이는 리모컨을 사오기로 결심합니다. 그 시각 진구 엄마가 실수로 볼링공을 밟고 넘어지는데요. 화가 난 진구 엄마는 볼링공을 창고 안에 던져버립니다. 한편 진구와 도라에몽은 로봇을 완성시키고 곧바로 이슬이에게 자랑하려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또다시 거대 로봇이 나타나 진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로봇의 주인은 바로 비실이었습니다. 진구는 비실이와 퉁퉁이의 말을 무시한 채 이슬이를 거울 세계로 데려와 신나게 놉니다. 그러던 중 이름을 짓게 되고 북극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산타클로스에서 영감을 얻어 잔다클로스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 시각 볼링공을 애타게 찾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북극곰을 단숨에 제압해버리죠. 진구 엄마는 삑삑거리는 소리에 창고를 여는데요. 그 순간 볼링공이 도망가지만 진구 엄마의 빗자루 공격에 다시 창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슬이와 신나게 조종하며 놀고 있던 도중 버튼 하나를 발견하게 되고 이슬이가 누르는 순간 초고층 빌딩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평범한 로봇은 아닌 것 같았죠. 어쩔 수 없이 로봇은 거울 세계에 버리기로 하고 이번 일을 없었던 일로 하기로 합니다. 그 시각 퉁퉁이와 비실이는 공터에서 진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나타나는데 바로 여자아이였습니다. 여자아이는 거대 로봇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집처럼 큰 로봇을 말이죠. 비실이는 그런 게 있을 리가 없다며 화를 내고 여자아이는 가버립니다.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는 여자아이를 보고 퉁퉁이의 첫마디는 비실이의 첫마디는 잠시만. 근데 너네는 집 안 가냐? 바로 엄마한테 참교육 당합니다. 그 시각 여자아이는 거대 로봇을 애타게 찾고 있었고 당분간 이 근처를 조사해보기로 합니다. 진구는 오늘도 숙제를 안 해와 학교에 남는데요.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문을 여는데요. 거대 로봇을 찾던 여자아이였습니다. 진구는 예쁜 여자아이를 보고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일단 집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여자아이는 진구네 집까지 찾아오지만 이런 작은 집에 있을 리가 없다며 돌아가죠. 그 시각 진구는 누군가에게 미행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미크로스였습니다. 미크로스는 진구의 가방을 뺏어 달아납니다. 그렇게 진구는 산소까지 들어가는데요. 역시 비실이와 퉁퉁이가 범인이었습니다. 얍삽이 듀오는 거대 로봇을 보여달라고 말하지만 찐따 진구는 거대 로봇 같은 건 없다며 시치미를 떼는데요. 비실이는 미크로스로 공격하지만 실수로 퉁퉁이를 공격하고 맙니다. 비실이가 퉁퉁이에게 쫓기는 사이 진구는 빠르게 도망갑니다. 그러나 운동신경이 없던 진구는 뛰다가 넘어지는데요. 그 앞에는 아주 예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루루였습니다. 리루루는 진구를 데리고 가는데요.
그 모습을 본 비실이는 다시 미크로스로 공격하지만 리루루는 가볍게 한 손으로 제압해버립니다. 리루루는 진구에게 진구네 집에 가자고 말하고 진구는 침을 질질 흘리며 바로 집까지 안내합니다. 그리고 혼자 미친 망상까지 하게 되죠. 리루루는 다짜고짜 로봇은 어디 있냐고 묻는데요. 진구는 일단 모르는 척을 하지만 IQ가 낮았던 진구는 그렇게 무서운 로봇을 왜 가지고 있냐고 말실수를 해버리고 결국 돌려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돗자리 낚시터를 이용해 거울 세계로 들어갑니다. 리루루는 대나무 헬리콥터도 없는데 날고 있는 리루루를 전혀 의심하지 않는 진구. 잔다클로스의 진짜 이름은 주도라고 합니다. 주도는 두뇌만 있으면 자기 판단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고 하죠. 볼링공이 아닌 로봇의 두뇌였던 것입니다. 이미 창고에 버려진 지 오래였죠. 진구는 볼링공 대신 도라에몽이 미래에서 온 컨트롤러를 선물로 줍니다. 리루루는 두 가지만 약속해달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돗자리 낚시터와 오늘 일을 둘만의 비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리루루는 주도의 몸체를 발견했고 북극보다 넓고 전혀 사람이 없는 세계를 발견했다고 총본대에 보고합니다. 그리고 지구인들에게 들키지 않고 계획을 진행할 수 있다며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철인병단의 출동을 요청합니다. 진구는 삶의 의욕을 잃은 듯 이슬이의 말을 무시하고 가버립니다. 그 시각 도라에몽은 비실이 정도의 두뇌를 미크로스에 넣어 개조시킵니다. 그 대가로 말실수를 한 진구를 용서해달라 말하고 비실이와 퉁퉁이는 흔쾌히 수락합니다. 그때 마침 진구가 공터에 나타나 미크로스한테 어려운 문제를 내는데요. 미크로스는 멘붕이와 연기가 나기 시작하고 쓰러집니다. 진구와 도라에몽은 재빠르게 도망갑니다. 도라에몽은 진구의 모습이 이상한 걸 눈치채고 뭐 숨기는 거 있냐고 물어보자 진구는 발끈합니다. 진구는 밥도 먹지 않는데요. 진구 아빠가 낚시하러 가자고 말하지만 진구는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말라며 말하고 진구 엄마가 거울이라는 단어를 쓰자 진구는 또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말라며 미친 듯한 싸가지를 보여주고 방으로 가버립니다. 방에서 진구는 리루루가 거울 속 세계에서 잔닷클로스를 이용해 뭘 하려는지 궁금해하는데요. 도라에몽이 알면 화낼 게 분명하다며 일단 비밀로 하기로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지고 진구는 곧바로 뒷산으로 가보는데요. 그곳에는 돗자리 낚시터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별똥별이 돗자리 낚시터에 떨어집니다. 거울 세계로 들어간 진구는 그것이 별똥별이 아니라 뭔가의 부품임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로봇이 그 부품을 가져갑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진구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뒤를 밟은 도라에몽이었습니다. 도라에몽은 진구에게 숨기지 말고 알고 있는 것을 전부 말하라고 압박합니다. 진구는 수수께끼의 소녀 리루루가 우주인이 아닐까 의심된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로봇들이 부품을 옮기는 쪽으로 향하는데 그곳은 마치 마을 일부가 점령당한 SF 영화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잔다클로스와 리루루도 있었습니다. 도라에몽은 무선 종이컵 전화를 사용해 리루루의 말을 엿듣는데 그녀는 철인병단을 조금이라도 빨리 완성시켜 지구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작전의 이름은 바로 지구인 포획 작전이었죠. 그 순간 진구가 큰 소리로 말해버리고 리루루가 알아차립니다. 리루루는 자신을 도와주면 특별 대우를 해준다며 유혹하는데요. 진구와 도라에몽은 곧바로 도망칩니다. 가까스로 피한 도라에몽과 진구를 잡으려고 무리해서 돗자리 낚시터의 입구를 벌리려다 폭발해 버리고 맙니다. 진구와 도라에몽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결국 거울 세계의 출입구가 막혀버리고 리루루는 갇혀버리죠. 다시 평화롭던 진구네 집에 누군가 소란을 피우고 있는데요. 다름 아닌 볼링공, 로봇의 두뇌였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 도라에몽은 곤약을 통해 대화를 시도하죠. 말을 할 수 있게 되자 몸체를 애타게 찾는데요. 근데 이 새끼 목소리가 볼링공은 메카토피아와 연락이 닿았다며 메카토피아의 로봇들이 철인병단 기지의 완성을 기다리지 않고 지구를 향해 워프 준비를 완료했으며 곧 있으면 지구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구와 도라에몽은 엄마에게 이 일을 전하지만 당연히 믿어주지 않고 경찰 아저씨조차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장난으로 알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믿어주는 두 명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퉁퉁이와 비실이었습니다. 진구와 도라에몽을 믿어주는 건 역시 친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4명으로 지구를 지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죠.
이때 비시리가 아이디어를 내는데 바로 잔다클로스의 두뇌 볼링공을 같은 편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퉁퉁이와 비시리를 진군의 집으로 데려오고 대화를 시도하지만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극장판의 역대급 명장면이 탄생합니다. 바로 볼링공을 강제로 개조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의 문제가 더 있었는데요. 바로 거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평평한 면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진구는 자신 있게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친구들을 데리고 갑니다. 바로 이슬이 집의 목욕탕. 이런 무서운 일에 여자애가 말려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자기 집에서 해도 될 것을 굳이 이슬이 집에서 거울 세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울 세계로 들어가 뒷산으로 가려고 하지만 미크로스가 무섭다며 로봇 앞에서 대놓고 도망치는데요. 그러나 로봇은 미크로스를 무시해버립니다. 그 시각 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이슬이는 거울 세계인 걸 깨닫게 되죠. 차원의 균열은 거울 세계가 더 격렬했던 것 같았습니다. 이슬이는 진구와 친구들을 찾던 도중 미크로스를 발견합니다. 미크로스는 현실 세계로 돌아가자고 말하는데요. 이슬이는 미크로스의 말을 무시하고 뒷산으로 갑니다. 그 시각 도라에몽은 로봇의 두뇌에 볼링공을 넣는데요.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개조가 잘 된 것 같았습니다. 진구와 친구들은 병단이 오기 전에 로봇들을 해치우기로 하죠. 이슬이는 뒷산에 왔는데요. 아무리 불러도 개찐따 진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무 밑에서 사람 손을 발견합니다. 미크로스는 빠르게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요. 리루루였습니다. 이슬이는 리루루가 로봇인 것을 알아차리죠. 그 순간 리루루가 눈을 뜨더니 이슬이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 시각 진구와 친구들은 수상한 건물에 들어가는데요. 총본부에서 연락이 오고 있었습니다. 병단은 이미 메카토피아를 떠났고 내일 밤 지구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건물 안으로 로봇이 들어오는데요. 도라에몽은 재빠르게 공기포로 로봇을 제압하고 건물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수많은 로봇들이 진구와 친구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개찐따 진구가 로봇에게 잡혀갑니다. 그때 진구의 유일한 친구 도라에몽이 아닌 잔다클로스가 진구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마을 안에 있는 로봇들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그 시각 이슬이는 아직도 리루루에게 잡혀 있는데요. 그 순간 리루루는 이슬이의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미크로스는 잠깐 고민하더니 용기를 내 이슬이를 구해주죠. 너무 착하고 귀엽고 예쁜 이슬이는 리루루를 치료해주기로 합니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데요. 진구와 친구들인 것 같아 나가보기로 합니다. 그러나 소리의 정체는 로봇이었습니다. 로봇은 문을 부수고 이슬이를 죽이려고 하는데요. 그때 개찐따가 아닌 미래의 배우자 진구가 구해줍니다. 그렇게 진구 때문에 거울 세계에 왔다가 진구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개변태 진구는 얼굴이 빨개지죠. 이제 마을에 로봇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각 도라에몽은 금속 탐지선을 그려 로봇들이 선에 들어오면 소리가 나게 합니다. 진구와 친구들은 이슬이가 왔다는 소식에 곧장 달려가는데요. 친구들도 리루루가 로봇인 것을 알아차립니다. 리루루는 심하게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비시리는 완전히 부숴버리자고 말하는데요. 마음이 착한 찐따 친구는 반대합니다. 철인병단에 대해 여러 가지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도라에몽은 고치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기계 구급상자를 꺼내는데요. 시간이 걸리긴 해도 인간의 약처럼 바르기만 하면 부품이 재생에 떨어진 부분이 복원되는 도구였습니다. 이슬이는 로봇이긴 해도 여자아이라며 방에서 다 나가라고 말하는데요. 미크로스는 끝까지 버티지만 결국 나갑니다. 그리고 이번 극장판의 명장면이 그 시각 진구와 친구들은 사람이 없는 마트에 들어가 저녁에 먹을 음식을 고릅니다. 그리고 이슬이를 불러 신나게 놀기 시작합니다. 그때 누군가 금속 탐지선 안으로 들어와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선 안으로 들어온 범인은 바로 미크로스였습니다. 일단 각자 집으로 가 잠을 청하기로 합니다. 드디어 내일 철인병단이 지구에 도착합니다. 리루루도 거의 다 회복한 것 같았습니다. 리루루는 이제 곧 지구인은 메카토피아 로봇들의 노예가 될 거라고 말하는데요. 이슬이가 로봇은 인간을 위해 인간이 만든 거라고 말하자 리루루는 신이 인간들이 살지 않는 별에 와서 아무와 이무라고 불리는 로봇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귀족이나 돈 많은 로봇이 노예 로봇을 만들었지만 민중 봉기가 일어나 노예 제도가 사라지고 새로운 노동력으로 인간을 사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리루루는 로봇이 인간의 흉내를 내고 있다는 말에 화가 나 이슬이를 공격하죠.
역시나 인간의 마음을 로봇이 알아주지 않는 걸까요? 이슬이는 리루루가 걱정돼 밤새 돌보다 잠이 들었습니다. 도라에몽은 밤새 고민하다 미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요. 바로 지난번 수영했던 호수에 거울 세계로 들어가는 오이를 떨어뜨려 거대한 출입구를 만들고 산타클로스 뇌에 있는 부품을 모으는 신호를 이용해 철인 군단을 유인하고 해치우는 것이었습니다. 도라에몽은 이슬이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바로 컴퓨터 수면약을 리루루에게 먹여 24시간 동안 재우는 것이었죠. 이슬이는 리루루에게 옷을 입히고 약을 주는데요. 약을 먹은 리루루는 바로 잠이 들지만 이슬이가 나가자 다시 눈을 뜹니다. 사실 리루루는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도라에몽은 오이를 호수에 뿌리고 있습니다. 비시리와 퉁퉁이는 적을 접착제를 이용해 공격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자 드디어 철인병단이 도착하는데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일단 총사령관은 대도시를 파괴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후에 노예잡이를 시작하자고 말하죠. 일단 도라에몽의 작전이 통한 것 같았습니다. 도시들은 순식간에 파괴되는데요. 그러나 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라에몽은 도구를 이용해 사람인 척 빌딩에 설치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 도구는 로봇의 공격을 똑같이 돌려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였죠. 즉 철인병단은 아무도 없는데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 된 셈이었습니다. 그때 이슬이는 리루루가 사라졌다고 말하는데요. 도라에몽은 거울 세계가 들킬 거라며 얼른 흩어져서 찾아보자고 말합니다. 로봇들은 인간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아 화가 제대로 났습니다. 그때 진구가 리루루를 발견하죠. 리루루는 총사령관에게 보고할 거라고 말하는데요. 진구는 그런 짓은 하지 말라며 총을 겨누지만 리루루는 오히려 웃으면서 얼른 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진구가 쏘지 못하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진구가 망설이고 있는 틈을 타 리루루는 진구를 공격합니다. 진구는 기절하고 리루루는 도망칩니다. 진구의 유일한 친구 도라에몽 덕분에 진구는 다시 눈을 뜨죠. 리루루는 도망치다 총사령관에게 붙잡히고 마는데요. 리루루는 인간이 어디 있는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 인간을 노예로 삼는 건 나쁜 일이라며 그만 멈추라고 말합니다. 총사령관은 인간들이 어디 있는지 말하라고 협박하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리루루는 끌려갑니다. 그때 우리의 영웅 진구가 총을 발사해 리루루는 바로 기절하는데요. 도라에몽은 이슬이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리루루는 그래도 자신은 메카토피아 별의 로봇이라고 말하며 절대 믿지 말라고 합니다. 결국 도라에몽은 리루루를 가두기로 합니다. 그리고 로봇들은 거울 세계인 걸 알아차리고 다시 호수로 가기 시작하는데요. 도라에몽은 호수로 가 손에 잡히는 물건들을 다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로봇들과 싸우기 시작하죠. 미크로스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데요. 바로 아무와 이무를 만든 신에게 불만을 말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슬이는 좋은 생각이라며 미크로스와 리루루에게 신을 만나러 가자고 말합니다. 그 시각 도라에몽은 산타클로스를 꺼내는데요. 결국 총사령관은 일단 퇴각합니다. 이슬이는 예비 주머니를 이용해 들어가는 거울로 들어가 타임머신을 타고 3만 년 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무와 이무를 만든 박사를 찾아가죠. 박사는 두뇌에 넣어둔 경쟁 본능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 천국과는 거리가 먼 세상은 자신이 원하던 세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박사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죠. 그리고 역사를 바꾸게 되면 리루루도 사라지게 됩니다. 박사는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리루루는 박사를 대신해서 천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시각 진구와 친구들 앞에 지원 로봇들을 데리고 다시 나타나고 진구와 친구들은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갑자기 로봇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리루루가 개조에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진구와 친구들은 지구를 구했습니다. 진구는 오늘도 학교에 남았습니다. 진구는 리루루가 다시 태어났기를 바라고 있었죠. 그때 리루루가 등장하면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